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은 모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전장부터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동안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운다면 오후장에는 이런 패턴이 빈번하게 나왔었죠. 바로 어제 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장에도 계속 힘을 냈었고 동시효과에도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코스피는 2.9%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동일한 패턴이었고 오늘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폭을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고 또 어제 급락이 나왔던 금융주라든지 또 저PBR주, 2차전지 모든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딱히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이 좋은 흐름이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드디어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890억이니까 거의 5천억이라고 잡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수급 패턴을 보세요. 단 3번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게 과거와 달리 연속성을 보이는지 앞으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부터 한번 계속 수급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4%의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참 의외였네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870억, 거의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규모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까지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받쳐주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의 약간의 순매도가 났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에코프로머티, HD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조금은 특징적인 것은 하이닉스를 독보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많이 매도했던 것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미반도체,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종가상으로 18,000포인트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전날과 비슷했죠. 반면에 다우지수만 소폭의 낙폭이 있었고 또 반도체 지수도 0.8%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가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0.5%, 중국 증시도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날 미국 증시라든지 또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까지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국내 증시도 그에 맞춰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주목을 해보자고 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정규장에서 1.8%의 상승이 나왔고 또 시간에서는 무려 14.7%의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는지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아니에요. 전 항상 실적을 볼 때 실적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 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한 앞으로의 비전까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어쨌든 실적은 과거 데이터에 불과하고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실적보다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그 업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컨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HBM 수요가 25년까지는 꽉 찼다는 코멘트가 있었고, 또 25년 1분기, 국내하고 해외 연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25년 1분기라는 것은 24년 9월에서 11월까지, 이때를 25년도 1분기라고 합니다. 그때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를 국내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3분기 말에서 4분기까지 그때에 해당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코를 통해서 HBM의 수요,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탄탄할 수가 있고, 그동안 우려감을 갖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언급들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빗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였죠.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물량이 모두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엔비디아가 4분기에는 블랙엘 쪽에서 100억 달러의 매출이 전망이 된다는 이런 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저점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분명히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꼭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쯤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면 2주 뒤 월요일쯤, 그때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최근에 시장에 많은 급락이 나왔고 그 바닥권에서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첫 번째로 다음 달에 위고비 비만약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에 많은 비만약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시기가 임박한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약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이런 이슈는 정말로 코앞에 다가온다면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료를 대할 때는 그 거리감도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를 말씀드리면 바로 자율주행 쪽이에요. 자,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또 10월 10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실릴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자율주행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문제. 이 금투세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유예가 된다든지 또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조금을 미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정대로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하를 할 것이고, 지금은 증권 거래세가 0.18%죠. 그런데 내년에는 0.15%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고, 여기 거래세의 증권사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아마 0.25% 전후로 해서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가 될 것이고, 금투세만 우리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금투세가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99.9%로 유예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모양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조금씩 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반대의 당의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과는 이미 유예 쪽으로 힘이 실려 있지만 제1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조금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토론을 거치고 있고 시간을 조금 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제 장 막판쯤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수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때문에 시장이 장 막판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빠졌었죠. 그래서 수도를 공격했던 만큼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장 막판에 시장의 불안한 요소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미국 측에서는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었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는 오히려 방산, 국제유가 또는 해운주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발적인 리스크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로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면
그동안 매수하려다가 놓친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내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선 전후로 해서 발생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만약에 7차 핵실험이 감행이 된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실험으로 코스피에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접근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길어봐야 2, 3일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너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세도 연속성이 필요한 만큼 오늘 단 하루의 매수가 아닌 조금 더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